대형이 오늘 시작하죠. 다음 주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6시인데요? 선비 것도 까먹었는데. 그 어디서 본득도 한적 항상 대국병원이에요. 자, 시작합시다. 숙제. 태어나 결혼식 할 때 가져오지도 않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가 뭐야 4번 꼭 하나씩 그래? 하나. 여기 다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풀었어? 꼭 하나씩 그래? 자, 채점. 1번에 3, 3, 1, 5 5예요? 4분의 5예요? 3, 3, 1, 5 그다음 4, 1, 3, 1 4, 1, 3, 1 9번부터 3, 3, 3, 2 3, 3, 3, 2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1,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1, 19번에 2 20번부터 5, 1, 2, 3 24번부터 2, 1, 3, 3 1, 4번, 28번부터 5, 3, 5 31번부터 1, 5, 1 34번부터 1, 4, 3 1, 4, 3 37번부터 5, 5 39번부터 4, 5 41번에 1, 42번에 4 43번에 2, 44번에 1 45번에 4, 46번에 4 47번부터 2 그다음에 48번에 2, 3 49번에 4, 50번에 5 7, 48. 자,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거나 질문 몇 번? 4번? 그림 가부터라는 체내 항원 A가 1차 침입할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고 세포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B림프구, T림프구, 대식세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대식세포 누구야? 제일 처음 그림이 누구겠니? 세포 디귿이 어딨어? 다요, 다. 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나야? 나, 라. 그 다음에 가, 가가 되겠고 마지막이 나가 되겠지. 네. 그럼 세포 디귿이 누구야? 제식세포. 대식세포. 그 다음에 그림 라에서 세포 디귿이 세포 기억한데 뭔가를 전달해주고 있지? 세포 기억은 누구야? T림프. 보조 T림프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그림 가루가 오게 되면은 그 세포 기억이 세포 니은한테 뭔가 영향을 주고 있지? 네. 그 세포 니은은 누구야? B림프. 그렇지, B림프구.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면 바로 그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에 항체를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당연히 순서는 다라 가나가 되니까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 다음 세포 기억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포 기억은 보조 T림프구잖아. 네. 누구야 그거? B림프구는 그 다음에 T림프구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거다? 둘 다 골수지. 근데 성숙하는 장소는 B림프구는 골수고
T림프고는 가슴.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기억이 누구야? 티어. T림프고지. 그럼 이거 답이 틀렸네, 그치? 기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골수가 아니라 이건 가슴샘에서 성숙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역시 아픈데. 다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이거 대식세포가 그냥 잡아먹는 거지? 네. 잡아먹는 거는 특이적이 아니라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된다. 니은하고 디귿만 다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또 5, 6, 7, 8 또 90, 11, 12 12번이요. 12번 다음은 항원 A랑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다라고 했고 A하고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X에 동일한 양의 A랑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림은 X에서 A랑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됐고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거기 그래프 B를 보면 B를 주사했을 때마다 항체가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확 느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구나. 얘네들은 좀 독특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거 먼저 기억. 구간 1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 존재해야 안 해? 당연히 해야 되겠지. A니까. 그 다음 구간 2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B니까 2차 면역 자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니은도 틀렸고. 그리고 어찌됐건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 이죠. 체액성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만 만들어요. 다음 13, 14 5, 15, 16 그럼 민지만 틀리냐? 다음 16번 좋은 거죠. 좋은 거야?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가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을 생쥐 1한테 주사하고 2주 후에 1에서 혈청 니은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한번 잘해봐. 일단 A라는 병원체가 항원이 되겠지. 얘를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을 생쥐 누구한테 주사했대? 이렇게. 생쥐 1한테 주사를 했다. 그 다음에 2주 후에 얘한테서 혈청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청. 이거는 백신이고 그 다음에 표와 같이 생쥐 2번부터 4번한테 주사액을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생쥐 2도 있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4도 있는데 얘한테는 A만 얘는 A 플러스 기억하고 얘는 A 플러스 니은을 주사했더니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만 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럴 수밖에 없어? A는 병원체잖아. 백신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주사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백신을 동시에 주사해봤자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야. 그치? 기억세포를 만드는 애기 때문에 얘랑 얘를 동시에 집어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얘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병원체하고 바로 이거를 집어넣었어. 혈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혈청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기억세포 들어있습니까? 혈청에는 기억세포 없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혈청이라는 건 국물이야, 국물. 그럼 건더기 있을 수 있다 없다? 건더기는 없는 거야. 건더기. 그럼 건더기가 뭐야? 건더기가 뭐야? 건더기. 건더기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기억세포. 얘는 세포잖아, 세포. 국물은 세포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 니은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어? 항체가 들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항체하고 이 병원체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얘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기억을 주사한 1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여기서 당연히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납니다. 그다음 니은에는 A에 대한 형질세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A가 3한테는 항원으로 작용을 했고 4한테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항원으로 작용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17에서 19 없으면 20에서 23 승호 잘 듣고 있니? 네. 열심히 해. 웃어? 아 오늘 복습 엄청 열심히 하죠. 저 이거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뭘 하고 왔다고? 복습 들으려고 세연이 이제 결혼식 가는 것도 이제 살짝 보고. 27번에 몇 번이요? 네가 세연이가 결혼하냐? 네가 아 세연이가 가자고 이제 연락이 왔지. 어쩔 수 없이. 3번? 그게 꼬셨어? 자 24, 25, 26, 27 없음 24 자 표는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교식 혈액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표준 A 혈청이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 표준 A 혈청하고 같은 뜻은 뭐라고? 항 B 혈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래서 네. 누가 보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항 B혈청에도 보기가 편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B 응집원 B랑 응집 반응을 하는 응집소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항 B혈청, 표준 A혈청에는 무슨 응집소가 들어있어? 벡터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표준 B혈청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항 무슨 혈청이야? 항 A혈청이 된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다? 알파라는 응집소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지금 이 표준 A혈청의 응집이 일어난 학생이 50명 그 다음에 B혈청의 응집이 일어난 학생이 47명 그 다음에 두 가지 혈청 모두 응집되지 않은 학생이 응집이 안 된 학생이 26명이다. 이렇게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집소 베타랑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는 한 종류야, 두 종류야? 두 종류. 두 종류지. 누구랑? B랑 B랑 A, B형이 합쳐서 얼마가 된다? 50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응집소 알파라는 애랑 만나서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는 누구 있어? A형이랑 AB형이 되겠지. 이게 47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만나서 아무런 응집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 이거 누구야? O형이 되겠네. O형은 몇 명이 있다? 26명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방정식을 써야 되겠네. 그치? 전교생이 100명이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AB가 5형 뺀 거랑 같으니까 74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 결과가 되겠었고 몰라, 이거 연립하면 나올 겁니다. 그치? 예. 그러면 AB형은 23명. 또 28번부터 30번 다 더한 다음에 100에서 빼? 100 빼면 A 점수가 없음. 31, 32, 33 없으면 34, 35, 36 34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이고 나는 이 사람에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이 간은 이거 무슨 반응이야? 염증 반응이지. 이거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가에서는 특이적 면역이 일어난다.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구간 1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기억세포도 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 그 다음 구간 2에서만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건 무조건 항체 농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 올라간 부분들은 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또 37번부터 18번.
자,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얘기했고, 먼저 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항원 X랑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번부터 4를 준비를 했고, 1에다가 X를, 2에다가는 Y를 주사했다. 여러분도 문제를 그냥 읽지 말고 문제 읽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조금씩 써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고 1에다가는 X, 그 다음에 2에다가는 Y를 주사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외에 1에서 X에 대한 또 2에서 Y에 대한 항체 농도를 각각 측정한다. 얘네들의 항체 농도를 측정한다. 그랬더니 결과가 거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왔어. 이게 1이고 이게 2래. 이게 항체 농도고. 둘 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과 2에서 각각 림프구를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림프구 기억을 3한테 주사를 했고, 그 다음에 림프구 니은은 4한테 주사를 했다. 기억하고 니은은 다해서 분리한 1의 림프구와 2의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누가 이 기억하고 니은이 기억이 1번, 2번 중에 누군지 또 니은이 1번, 2번 중에 누군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과 4에 각각 X를 주사하고 일주일 후에 3과 4에서 각각 X에 대한 항체 농도를 측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3번에서 항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4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3번하고 4번한테 기억하고 니은을 주사한 다음에 이 3번하고 4번에다 또 모두 갖다 집어넣었대. 둘 다 X를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냥 문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봐봐. 1번 생쥐한테는 X라는 항원을 주사를 해봤던 거고 2번 생쥐한테는 Y라는 항원을 준비했던 거지. 근데 3번하고 4번한테는 얘네들 안에 들어있는 림프구를 갖다가 여기에다 지금 각각 주사를 했는데 이 기억하고 니은이 누구 건지는 몰라. 근데 여기다가 동일한 병원체인 X라는 항원을 주사를 했더니 3번한테서만 항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여기에 뭐가 생겼다? 바로 기억세포가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야? X에 대한 기억세포지. 근데 X를 주사한 애가 저기 1번, 2번 중에 누구였어? 1번이었잖아. 그래서 결국 요 기억이라는 애가 1번에 해당되는 애가 애 림프가 되겠고 니은이라는 애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애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거 먼저 1번. 니은은 1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은은 1이 아니라 니은은 2가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 나의 1에서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1에서 당연히 기억세포 만들어졌겠지? 그치? 틀렸고. 3과 4에서 모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에서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지만 4에서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틀렸고. 마의 3에 X를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뭔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맞는 건 5번만 주면 됩니다. 또 39, 40 없으면 41, 42 없으면 43, 44, 45, 46 43, 43 예. 45요. 43, 45 43 그립은 HIV입니다. AIDS 병원치지. 얘한테 감염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HIV의 숫자, 또 얘의 항체 농도, 그 다음에 T 세포수, T 림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HIV라는 애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얘의 숙주 세포가 바로 뭐다? T 림프구야, T 림프구.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게 되면
뭐 처음에는 T림프구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자꾸만 지나다 보면 얘가 얘를 숙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T림프구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T림프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얘가 하는 일이 많잖아. 그치? 뭐 합니까? 세포독성 T림프구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B림프구를 갖다가 형질세포라든가 아니면 기억세포로 분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런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기억 보면 구간 A에서 HIV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구간 1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2차 면역이라는 거는 뭐야? 기억세포가 공격해야지만 2차 면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2차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구간 A에서 HIV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생성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간 1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그 구간 1에서 HIV 항체 값이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저 질문해놓고 저 집중 안 하는 거 봐, 저거. 네. 구간 1에서 HIV 항체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올라가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예. 항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형질세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생성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T2에서 HIV 항체는 감기 바이러스와 항원 항체 반응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45번 안 해도 돼. 그 다음, 47, 48, 49, 50, 47. 쌤, 이것도 안 해주시면 와씨, 다 하기 전에 얘기하시지. 오케이.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근데 동명적 거리 보여요.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예. 뭘 안 배워, 안 배우긴. 진짜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이 용어. 유전자 우리 할 때, 라제이라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여기에 라제이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똑같이 라제이라는 애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애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라제이가 왔는데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어? 스몰 A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같은 애들이 이렇게 같은 유전자가 있을 때 이걸 동형적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처음. 어? 저 유전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학교에서. 이걸 처음 들어? 이건 뭐라고 하겠어? 이형적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적합. 그게 어디 나왔어 벌써? 49번에 니은. 그럼 엄마의 혈액형의 유전자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AB형이라면 이건 무슨 접합이 되는 거야? E형 접합이 되는 거지. 또 엄마가 A형이라고 하더라도 A5형이면 E형 접합이 되고 B5라도 E형 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근육부터 다시 설명을 좀 합시다. 이건 슈트가 아니네. 한번 하고 그다음 수습할 거야. 야. 교재로는 85쪽을 봅니다. 85쪽. 왜? 자, 근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격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골격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에 붙어 있어서 결국은 이 골격근의 수축 이완 운동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격근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근육, 섬유, 다발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근육, 섬유, 다발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 섬유. 근육,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근육, 섬유는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 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특히 여러분들 이 근육 섬유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핵성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세포 하나당 핵이 하나만 있는데 얘는 핵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맨날 그림 그려서 알지만 액틴 필러. 민지 우리 학교 나왔어? 아니 우리 이거 본대도 하지 않았어? 이번에 지금 준수 안 했다고? 아니 그 어렵다고 나중에 설명하시네요. 아직도 안 했어 설명은? 네. 이거 어렵다. 우리 쌤은 쉽지 쉽지 않아. 이거 있어요. 내용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쉽죠.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네, 그치? 장난치 마. 예. 왜? 장난치지 말라고. 아니 저는 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뭐가 있나 보니까 이름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좀 가늘게 그린 얘는 뭐라고 불러? 액틴 좀 필라멘. 활동성이 강한 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액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지. 그다음 가운데 예수님 굵직하게 그린 얘 누구야? 마이오시스.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든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육 원섬유의 뭐라고 한다? 마디라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슬라이딩해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게 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이완할 땐 에너지가 필요 없지만 수축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 ATP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런 길이가 수축과 이완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설을 또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해? 활주설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여? 얘도 있고 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고 게다가 액틴 필라멘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 구간을 바로 뭐라고 한다? 암대. 암대 혹은 A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 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요 구간은 뭐라고 한다? 아이대. 얘는 I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보면 이 A대는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만 존재하는 구간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지. 그래서 전체 A대 중에서는 여기가 조금 어때? 밝아요. 조금 밝아. 약간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야? H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예. 또 하나. 그럼 다시 그려볼게. 귀찮으니까 대충 그릴게.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있다. 뭐가 있나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근수축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수축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0cm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cm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렇다면 줄어들었을 때 요 h대의 길이가 얼마만큼 줄어들었겠어? 2cm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h대의 길이 여기다 써보면 h대는 다 써봅시다. x의 길이, x가 누구야? x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입니다. x의 길이 있고 h대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i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볼 거야. 됐어? 그럼 이것도 좀 설명을 합시다.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i대고 얘도 i대가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어떻게 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2cm가 줄어들었을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2cm만큼 줄어들었을 때 h대의 길이는 얼마가 줄어들으면 돼? 2cm 줄어들면 됩니다.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면 된다. 어디였으니? 여기다.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줄어들었을 때 요 i대의 길이 마찬가지로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지? 그럼 i대도 얼마만큼 줄어들어? 2cm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네. 자, 그런데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늘어.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증가한단 말이야. 얼마만큼 증가해? 플러스 2. 2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야. 전체가 2만큼 줄어드니까 겹치는 부분도 2만큼 증가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2D만큼 감소한다면 H대의 길이도 2D만큼 감소하는 거고 I대의 길이도 2D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대신에 겹치는 부분만 2D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인 경우야. 이렇게 세 가지만 주어지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만 주어져. 일반적으로 그래. 알겠지? 전체 값이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그냥 I대, 겹치는 구간, H대 이렇게만 나오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칸씩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편의상 기억이라고 하지 말고 얘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2분의 i대라고 얘기하고 얘는 2분의 겹치는 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갑니다. 그러면 x의 길이,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그 다음에 2분의 i대, 그 다음에 2분의 겹치는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수축할 때 얘는 얼마가 감소한다? 마이너스 2D만큼 감소하고 h대 마이너스 2D만큼 감소합니다. 2분의 i대 마이너스 D만큼 감소하고 2분의 겹치는데 플러스 D만큼 증가하게 된다. 요렇게만 잘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어? 또 하나 편의상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얘를 디귿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니?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뭐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상황이 수축이 됐던 아니면 이완이 됐던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제로가 아니야. 안 변한다는 얘기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니은 플러스 디귿은 뭐야? 마이오신. 이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됩니다. 예스. 얘도 근수축 과정에서 변해 안 변해? 얘도 일정한 값을 띈다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 기억 플러스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건 뭐가 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항상 이 근수축에서는 방정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아니 나중에 또 봐야죠 이거. 어순한 동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 그 초 찾는 시간보다 그냥 사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귀찮게. 알았어. 또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대의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단면을 그려본다면 아이대는 뭐만 존재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점들만 보일 뿐이고, 그 다음에 겹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액틴 필라멘트도 있지만 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대에서는 뭐만 존재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저거 보니까 벌린 지우고 싶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86쪽까지 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 문제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풀 때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좀 준비했다라는 거. 많이 어렵진 않은데 무섭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신경계로 넘어가 96조로 갑니다. 이거 다 끝나. 여기 문제. 빨리 설명할게. 중요한 것만. 내가 쌤한테 지느러고 하니까 쌤 귀여운데 왜 그러냐. 자, 신경계 두 개로 나누라. 뭐랑 뭐로? 중추 말초. 중추 신경계랑 그 다음에 말초 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 중추 신경계는 뭐랑 뭐로 나눈다고? 뇌랑 척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뇌는 또 뭘로 구분한다고? 대중소관년이지? 대중소관년. 이거 아니야. 연이야, 연. 대중소관년. 이렇게 있고, 이 뭐 다 알겠지? 대뇌. 얘는 뭐야? 중간뇌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중뇌라고 했는데 요즘엔 중간뇌라는 표현을 쓰고, 소뇌, 간뇌, 연수 이렇게 기억해 놓은데, 하는 일들만 아주 간략한 것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대뇌는 추리, 판단, 기억, 계산과 같은 고등 정신작용 하는 거지. 좌우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영역마다 담당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 또 세 가지 영역으로 또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는 무슨 일 한다 그랬어? 홍채. 안구 운동이라든가 홍채의 조절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간뇌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평형 감각을 조금 담당하기도 합니다. 소뇌가 평형 담당하는 애인데 이 중간뇌도 평형을 좀 담당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뇌는 평형을 담당하고 또 뭐도 해? 수위 운동을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수위 운동이 뭐였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지? 스스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간뇌는 중요하지 여러분들. 얘는 뭐야? 항상성.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다.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것 중에 바로 자율신경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애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간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라든가 뭐 혈당량이라든가 아니면 삼투압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 간뇌다.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연수인데 연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호흡, 심장박동이라든가 호흡운동이라든가 같은 생명활동의 중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뭐도 존재해?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그렇지? 침분비라든가 아니면 재채기라든가 뭐 이런 거와 같은 딸꾹질 뭐 이런 그 무조건 반사의 중추. 또 여기 있는 이 중간뇌도 바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 중에 하나지. 예. 바로 이 홍채 반사라는 것도 무조건 반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하나가 더 있지. 뭐 있니? 중간뇌랑 연수 사이에 뭐가 존재해? 뇌교라는 게 존재하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 뇌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책에는 뇌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뇌간 혹은 뇌줄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척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지. 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 근데 그 무조건 반사가 어떤 것들이 있니?
회피 반사라든가 아니면은 뭐야 무릎 반사가 있었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오줌. 배변이나 배뇨 이와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했고, 자 말초신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말초신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가 있나 보니까 구심성 뉴런이 있고 또 원심성 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그럼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눴을 때 구심성은 몇 개가 있어? 네, 하나요. 하나밖에 없잖아. 감각. 감각 뉴런, 감각신경 하나밖에 없다. 생긴 거 기억하자.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안테나가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구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원심성은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체성신경이라는 것과 운동신경. 그 다음에 누구 있어?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존재하지. 바로 이 체성신경이라는 거는 뭐야? 그 소위 운동신경이지? 예. 그럼 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얘는 근육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음? 알겠니? 예. 어디에서 나와서? 척수에서 나와서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운동신경, 체성신경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가 있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지. 얘는 그 반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뭔가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신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얘는 뭐 하나만큼은 억제시킨다. 소화. 와. 소화작용만큼은 억제를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소화작용 억제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다른 거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소화는 일단 하지 마 이런 얘기야. 다른 거에 지금 열심히 뭔가 심장박동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호흡 운동도 가쁘게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 소화작용은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소화작용만큼은 억제를 시킵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러지. 됐습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자 이게 중추신경계인데 여기는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형광분필로 그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중추신경계다라는 얘기지. 근데 말초신경계는 여기서 뻗어나온 애들이야. 여기서 뻗어나온 애들. 뇌신경, 척수신경. 그러니까 사실은 말초신경을 구심성 뉴런이다,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뇌에 붙어있는 애들과 척수에 붙어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개로 또 마찬가지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붙어있는 이 파란색으로 그린 애들은 구심성 뉴런이 될 수도 있고 원심성 뉴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보니까 만약에 눈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한다. 그럼 이거 무슨 신경이야? 네. 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눈꺼풀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체성신경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누가 여기로 와서 나를 이렇게 톡 찔러. 그럼 나 느껴 안 느껴? 그럼 여기 모두 있다는 얘기야. 감각신경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애들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집중 안 하지? 네. 네. 와 이건 진짜. 아니 뇌에서 뒤에 올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뇌에 붙어 있으면, 얼굴 쪽에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뇌신경. 척수 쪽에 붙어 있으면 이거 뭐라 그런다? 척수신경. 이쪽에다 쓸까? 척수신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뻗어나와서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근육이다. 그럼 얘 누구야? 체성신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왔는데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어.
그럼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애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여기에서 나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도 있는 거야.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나와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여기에 뭐가 있다? 마디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나온 애는 어디에 마디가 있어? 여기에 마디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뭐야? 부교감.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된다? 교감신경이 되는 거구나.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짧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또 하나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간에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서로 어때? 같아요. 같은 거야. 둘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부교감신경의 말단,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네. 하지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뭐가 분비가 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거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모든 교감신경들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위치,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붙어 있다? 척수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누구만 척수에 연결돼 있어? 방광만 척수에 연결돼 있습니다. 방광에 연결돼 있는 것만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선생님, 부교감신경은 방광에만 척수에 연결이 돼 있다면 나머지 애들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심장이면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구랑 연결돼 있어야 돼? 네. 연수, 뇌 중에서도 연수. 심장박동 조절하는 애가 누구야? 그걸 생각해야지. 윤수. 연수가 되겠지. 만약에 눈동자, 홍채에 만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붙어 있다면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 애가 홍채에 붙어 있는 거야? 네. 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온 애가 홍채에 붙어 있는 거야? 교감신경이 척수에서 나오는 애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부교감신경이라면 어디? 중간내에서 나온 애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문제를 봅시다. 쉬는 타임. 문제 많이 안 좋지? 30문제지. 왜 5월 23일이 어제? 마요신 엔지 위치 보시면 특은 뭐야? 특.